여러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줄 과학 교과서를 읽어주는 호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땅콩 실험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16쪽에서 17쪽, 실험 관찰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한 영상을 볼 건데 어떻게 질서 있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이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식품을 살 수 있는 마트. 그런데 마트에는 특별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질서가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과일은 과일끼리, 육류는 육류끼리, 즉석식품은 즉석식품끼리, 다양한 식품들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질서 있게 나누어 놓은 덕분에 사람들은 원하는 식품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답니다. 수많은 책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에도 특별한 질서가 숨어 있는데요. 주제별, 나라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질서에 따라 책들이 나누어져 있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요. 그럼 분류가 무엇인지 더 알아볼까요? 영상에서도 봤듯이 마트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같은 무리에 나누는 이 분류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과학에 있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답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분류 기준으로 대상을 한 단계 분류를 해볼 거고 과학적인 분류 방법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 16쪽과 17쪽에 나와 있는 활동을 할 건데 공룡을 무리 지어보는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답니다. 그 필요한 준비물은 실험 관찰 69쪽에 있는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 카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동물 카드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 볼 건데 어떻게 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동물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고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무리지어 봅시다. 먼저 동물 카드를 보며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합니다. 이 카드의 동물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다리가 2개예요. 다른 카드의 동물을 보면 날개는 없지만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그리고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4개예요. 이렇게 동물 카드를 한 장씩 살펴보면서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보는데요.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에 돌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4개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 봅시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무리지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날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무리지었어요. 저는 공룡이 귀여운가를 기준으로 무리지었어요. 여러분도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무리지어 보고 어떤 기준으로 무리지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실험 관찰 9쪽을 보면서 같이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으로는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머리에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에 돌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4개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이 4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한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 보고 결과를 번호로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등에 돌기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돌기가 있는 3번과 5번 동물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돌기가 있지 않은 1번, 2번, 4번, 6번, 7번, 8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다른 기준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리, 즉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4개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에 해당하는 동물은 3, 4, 5, 7,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동물은 1, 2, 6, 8이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귀여운 것과 귀엽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탐구 과정에서 탐구 대상을 무리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동물 카드를 분류할 때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이 귀여운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분류하는 사람마다 귀엽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크기가 큰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크기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분류된 항목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분류 기준이 날개가 없거나 두 발로 걷는가라면 날개가 없으면서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양쪽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분류 대상을 모두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분류 기준을 뿔이 있는 것과 날개가 있는 것은 으로 정한다면 뿔과 날개가 모두 없는 동물은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정하여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분류하고 과학적인 분류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분류의 뜻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란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이 분류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즉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을 정해서 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귀엽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류된 항목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류 대상을 모두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분류를 했더니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분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를 할 때에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하겠죠. 또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둘째,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정확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셋째, 분류되는 항목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넷째, 분류 대상을 모두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즉,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되는 항목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에도 들어가고 저것에도 들어간다면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분류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2번에서 설명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지막,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는 어떻게 분류할까요?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8쪽과 19쪽에 나오는 과학자는 어떻게 추리할까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